로마서 12장 12절부터입니다.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돌에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좀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은 그 대처하고 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힘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참는 것이 먼저죠. 참는 거. 참는 거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 참기만 해서 우리가 화병이 생길 정도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참는 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게 참는 걸 잘하는데 참는 것만 하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모든 병이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 참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고 또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하는 게 마음을 토하는 거죠. 이 힘든 상황들을 수시로 뭐 한숨도 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이 에너지를 분노와 고통과 힘든 에너지를 자꾸 빼내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뭔가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시작.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꾸 하나님께 토해내고 어쨌든 하다 보면은 내 에너지가 이 분노와 스트레스와 고통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이 그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이 생각이 문득 들어오면 그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안 되고 처음에는 괴로우니까 힘든 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의 빛이 임하고 내 안에 어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한번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조금 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 사람은 6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군대, 그 사람 보기에는 6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왜 그럴까? 아니고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아 보면은 내 생각이 다 항상 옳지
알 수 있다. 가능성만 생각해도 뭔가 이제 빛이 보이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공적한 말인데 그 말이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공자가 참 정말 많이 했는데 노래에 나오죠. 그래서 왜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고 내 가치를 몰아줄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다 아느냐? 그 입장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이해 못할 수 있겠구나. 이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뭡니까? 서로 입장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하다 보면은 그죠? 결국 내 논리만 결국 그러면 서로가 부딪히고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싸울 때 보면은 별거 아닌데 서로 입장을 생각 안 하면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인정하기가 싫어. 그럼 끝까지 가는 끝까지죠. 한번 가볼까? 인정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왜? 감정이 상하니까 옳은 것 같지만 감정이 상하면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 한일 간의 문제도 결국은 서로 입장의 차이를 서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실제로 무역 전쟁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입장을 모른다. 이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똑같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자 그렇게 이제 자기 입장을 결국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자 시작. 이래 되는데 이게 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시작.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내가 잘 나갈 때는 이 상태가 영원할 거야. 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남에 대한 배려와 용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대로 가자. 그렇지만 뭐죠? 주의 얼굴을 가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가시면 그때서야 이 상태가 내게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믿음과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정말 내가 올 수 없는 것,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가 진심이 된다는 거죠. 왜? 내 상태가 계속 하이 계속 좋은 상태가 아닌 걸 경험해봐야만이 그때야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까지 굳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적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자, 봅시다. 시작.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헌신적이고, 한 주권을 인정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늘 그 주님 임재와 안에 추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간파하고, 하늘에 삼층천까지 갔다 온 그 사람, 그 사람마저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 아니, 왜 날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물었겠지만은 뭐냐면은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달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 교리를 다 알고 그 체험적 신앙이 있고 어떤 신비적인 경험도 있고 모든 걸 다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하이 상태, 늘 좋은 상태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 포기해버릴까? 이런 것까지 허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이 의를 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래.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죠?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다 두시냐면 모든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끊으시고 다 끊으신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너 마음을 낮추고. 그 뭐예요? 고난과 광야는 뭡니까? 마음을 낮추시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걸 직접 체험적 신앙을 경험케 하도록 하기 위한 또 많이 있지만 내가 있죠. 과연 네가 그 속에서도 나를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테스트가 있는 게 이제 광야고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있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은데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힘들지만 그게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물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선물이 되는 게 이 고난이고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내 자아가 깨어진 만큼 자기 고집을 부리지를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저는요, 내가 강할 때는 다이다이,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보는데 왜? 내 힘이 있으니까 해보자. 해보지만, 그죠? 그게 해보고 나서 아닌 걸 경험하고, 이게 늘 옳은 건 아니구나를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는 내 생각, 감정, 고집을 늘 주장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 하잖아요. 질투해. 죽이려 할 때 그때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수없는 도망자의 신세, 내일 알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세요. 다 그래. 죽이세요. 당신의 고난을 잊게 한 그 장본인, 그 원인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고난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부추길 때 다윗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고는 용서해 줍니다.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오늘 저는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부끄럽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거든. 너는 나에게 왜 선을 행하냐. 네가 옳다.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당시 딱 2번뿐이에요. 또 들어가면 또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회개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걸 알죠. 그래서 이렇도록 하나님이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살려주고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변치 않을 때 잠시 그때뿐이고 또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자, 시작. 자, 시작.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계속 안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 안 할 때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결국 사울은 정말 전쟁터에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죠. 다윗은
억울한 상태, 억울한 고통, 고난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 중에 죽게 하거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할 거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한 거죠. 정말 그대로죠. 그리고 사울은 뒤에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방식이에요. 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일 문제처럼 서로가 서로 계속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서로가 고통을 당해요. 서로가 망한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한번 해봐라. 해봐. 그게 옳은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내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줘도 그가 계속 그 길 간다면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녹슨 가마죠.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죠. 에스겔에게도 말하면서 이 백성이 금광석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견고하다. 고집이 세서 절대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우상을 버리려 해도 탐욕과 욕심, 자기 자랑을 계속 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거든. 그래서 뭡니까? 그 녹슨, 녹을 씻어내야 쓸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 씻겨줘도 씻겨지지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 녹슨 가마를 버린다는 거죠. 불로 태워도 안 되고 아무래도 녹슨 것이 제가 안 될 때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이유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줘도 결국은 그 고집대로 결국 그 고집대로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70년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 나라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이 파수꾼이죠. 하나님 에스겔 보면 파수꾼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징조가 보여요. 우리가 비가 올려 그러면 뭐예요? 보잖아요.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리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징조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보이거든. 파수꾼은 보이는 걸 알려서 미래에 올 위험을 경고해서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은 듣고 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그냥 가라고. 그렇지만 일단은 파수꾼 사명은 알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이니까 말씀 에스겔을 보면서 말씀대로 보니까 이 시대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또 파수꾼으로서 말하고 또 중보자로서 기도할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경고하고 또 그걸 막아서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한번 이제 이 시대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이 하는 뭐예요? 갓거 전술이에요. 갓건 전술.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머리라면 갓이 이제 조한미군이고 갓건 한쪽이 미국, 일본인데 북한은 뭐예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이제 조한미군을 통해서 보호받는데 이 건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면 결국 벗겨지니까 머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전술이에요. 각건 전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그 틈새를 노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들어보셨죠? 지소미아라고 이게 뭐냐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에요. 한국,
미국, 일본이 세 개가 이제 서로 중요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북한 미사일이라든지 중국 이런 걸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인데 이것을 이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 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세 나라가 잘 협력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잘 대항하자.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친하고 중국과 친하고 자꾸 이게 오히려 일본을 싫어해. 일본을 싫어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각권 하나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 나라가 협력하는 상징인데 이것을 한국은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나라구나.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미국에서 항의를 하는 거죠. 놀랐다. 실망스럽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중요한 이 동맹인데 그것을 한국이 과감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보면은 봅시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 때 한 말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낮은 연방제를 통일하고 정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의 이제 공약이었는데, 자, 봅시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일본이 자꾸 이게 우리를 제재하니까 남북 경협, 남북이 합쳐서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일본을 거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 했을 때 이제 북한에서는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하면서죠. 미사일을 계속 쏘대고 이제 하는데 계속적으로 문재인 씨는 북한을 오매불망, 일편단심 자꾸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죠. 같이 합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면서 좋은 거 아니냐. 한민족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있죠. 봅시다. 시작. 저도 남북 통일을 좋아합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북한의 상태를 알지 않고 어두움을 그대로 바르면 나도 어둠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망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 뭐죠?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 김정은 동지의 당이요. 이 북한의 공산당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김일성 일가의 당이지. 이걸 뭐냐면 이게 뭐냐? 북한은 종교 10에 12. 10이라는 거예요. 세계 종교 중에 10위 정도로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그 소비에트 레닌이 말한 그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죠. 보세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대를 이어서 합니까? 무상 안 하잖아요. 김일성을 태양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자리에 나가지고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이비 종교와 우리의 성전이 어찌 합하겠으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이 사이비와 합하겠습니까? 이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자, 보면은, 이제 중국의 탈북민이 많은데, 이들은 뭐냐? 짐승 취급당하고 성노예로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성노예로. 그래서, 이제, 요런 말을 해요. 이제요. 어저께 경향신문에 이제 신문 하는데 보니까 이런 말 했어요. 중국 인신매매, 탈북자들에게, 여자들이 중국 인신매매 되는데 뭐냐면은 중국 지하시장에서 북한 여성을 착취하는 연간 매출 금액이 약 1263억이다. 최소 45,000명 이상의 북한 10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중국의 성노예로 팔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 내 북한 탈북민, 난민들을 아무도 보호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정부도 안 하고, 오히려 뭐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고 탈북민들을 초대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 숨기시오. 탈북민들에 대한 후원을 끊고, 최근에 탈북 모자가 죽었죠. 죽었잖아요. 굶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잘 후원을 안 하고, 탈북 단체를 후원을 끊어버리고, 왜냐하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이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 거죠. 가장 대통령이 인권적인 인권을 말하는 진보 정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 그 문제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이게 뭔지 아시죠? 50년도에죠. 극동방위선인데, 이제, 미국이 극동을 방위할 때죠. 한국을 제외하고 때, 일본과 이렇게 이 선으로 우리는 방어하겠다. 50년 1월 달에 이제 발표했어요. 그리고 6월 25일에 남침을 한 거죠. 왜 이제 미국이 남한은 보호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뭐냐면 이 말이죠. 이제 자, 말죠. 지소미아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은 결국 앞으로 점차적으로 삼각동맹을 이제 와해시켜서 결국 스스로 제2의 H선 라인을 끄는 게 아니냐. 이제 자꾸 이제 일본과 멀어지고, 미국과 멀어지면 결국 북한, 중국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죽여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진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작년보다 몇 배 이상 올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5배 이상. 6조 정도. 작년이 1조 많이 했는데 6조 정도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배 이상인데, 이걸 사람들 보면, 야, 이제 반미 감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도 차버리는 나라가 이제는 그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일본을 차버리면 앞으로 이제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 뭐든지 스스로 이제 미국을 차고 북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 또 뭐냐면은, 자, 계속해서 북한 미사일을 쐈잖아요. 쏘는데 미국은 뭐라 합니까? 트럼프는 그 문제 없다. 단거리니까 미국 안전해. 그리고 한 말이에요. 어제 한 말이에요. 트럼프 한 말이 뭐냐면은, 여러 나라들이 미사일 테스트를 한다. 우리도 했다. 어제 북한이 쐈잖아요. 싼 거 보고 자꾸 물으니까, 그건 뭐 다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한다 보면은, 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다. 옛날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이.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봅시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지만,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1900에서 내려졌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했지만, 양극화가 더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는, 이 양극화가 전부 갈수록 이제 코스피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더 힘들어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냐 하면, 맞죠? 뭐냐면은, 이 어려운, 내년에 총선이 4월 15일인데, 이 한일 갈등을 일으켜서 자꾸 감정적으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전략. 나라가 보다는 자기들의 이제 정권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계속 반일 감정을 일으키겠다. 그런 거죠. 이용하겠다.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자, 먼저 제목 보면요. 자, 조국 씨가 이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는 모습인데, 이제 보시면, 이 말하면서. 그때, 아시죠?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죠?
지방 분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행정지에서 지방의 자치권을 주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이 주려고 했어요. 많이 그다음에 뭐 기본권 주체를 국내에서 사람으로 만들고 망명권을 줘서죠. 이슬람 사람도 마음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뭐 자유를 빼고 또 원칙적으로 해고를 직장에서 들어오면 해고를 금지시키고 노조를 경영을 참여시키고 토지 공개념 토지가 사회권보다는 국가 거다 이렇게 해죠. 자꾸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하려는 그걸 그때 초기 때 드러냈잖아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시지만 대통령이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한 거는 끝까지 하거든.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결국 조국 씨를 그분이 최근에 조국 씨 딸이 뭐 입학 특혜부터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조국 씨를 버리지 않는다. 왜? 지금까지 청문회 전부 다 반대했지만 전부 다 임했거든. 반대라 나는 다 한다. 오히려 욕먹은 사람이 일 잘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 끝은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이 조국 씨를 버리지 않겠구나. 왜? 조국 씨가 알지만 산호맹 사회주의 사건에 인간된 분인데 같은 사회주의 색깔이 같고 또요 출신이 어디예요? 부산. 또 뭐죠? 같은 민정수석 나잖아요. 같이 이제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념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죠. 승리해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면 결국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분이 고집을 보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난 그냥 그야 뭐 대통령 선거 해보려고 공약 아닌가. 근데 이분을 보니까 공약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이 세니까 말 안 들으니까 이분을 내 말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더 눈을 부릅뜨고 이제 막 뒤져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결국 무서운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 자 보세요. 자 이 북한 통일 뭐냐면 지금 뭐냐면 아든나게 연방제를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미국 평화협정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미군 철수하고 국보법 폐지하고 국정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똑같아요. 그죠?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제, 국보법 폐지, 평화협정, 연방제 똑같잖아요. 놀랐어. 이분이 말한 걸 다, 우리 아무리 고집해 반대해도 하겠구나. 와.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밀어붙이잖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그냥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여러 책을 보니까 운동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 책을 보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투쟁, 혁명, 투쟁을 통한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이 진보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아니에요. 평화 이건 어떤 전략적인 거고 그리고 투쟁 그래서 자꾸 적을 만들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감정을 이렇게 해서 결국 서로를 분열시켜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권들의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기필코 사전 단계의 방제를 하겠다. 그리고 아시죠? 그분이 사랑하는 누시죠? 같은 문씨네 또 문씨죠. 문정인 씨. 자,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이 있을 정당하기 어렵다. 왜 이제 평화됐으니까 이제는 외국 군대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은 이제 말하지만 그리고 이분이 말이 다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 자, 이거 보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 이제 월명과 월남이 있을 때 어디 하면죠. 이제 있을 때 월명이 월남이잖아요. 공산주의였는데 그때 이제 남쪽에서 대통령이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평화적으로 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한 게 뭐예요? 평화협정 했거든요. 해가지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정말 15년도에 남침에서 결국 공산화가 되었잖아요. 이걸 그대로 보는 거죠. 똑같아. 이제 평화협정 맺어서 주한미군 물러가면 공산화를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베트남에. 그리고 이걸 뭐냐면은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보면은 이제 이 대통령이 자기 이제 책에다 쓴 건데 뭐냐? 베트남전에 미국이 패배하는 거 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이분이 베트남 가서도 그런 말 했어. 그리고 나는 베트남을 공산화시킨 호치민을 존경한다. 그걸 들었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이분의 생각이 너무 견고하는 거예요. 견고해요. 이분은 말 안 들어 하는 분이다. 그걸 이제 보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분은 이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최근에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죠. 할 때 이제 그 미사일을 쏘니까 국회에 물었어요. 이제 물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이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적이 아니에요. 지금 저 어디죠? 저건 일본이 주적이기 때문에 항상 친일 잔재를 해체하자 자꾸 하잖아요. 70년이 지났는데 자꾸 친일 잔재를 뽑자는 거 보면은 일본이 적이다. 그걸 해서 결국은 무역 분쟁, 과거사, 지소미아도 다 파괴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분들의 견고한 이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그분들의 말이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말 그대로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 설교를 다 이제 준비도 끝내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분이 이제 카톡으로 뭘 보냈는데, 요걸 이제 서울대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21일 날 삐라하고 붙었는데, 이게 이제 전대입이라고 전국 대학생 협의회 이제 전대입에서 이제 이 정부를 이제 풍자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건 더 긴데 길은 배경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나와요. 서울대 대자보 딱 치면 나오거든요. 조국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잠깐 보면 이제 자랑스러운 조국 교수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가열차게 지지합니다.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가각께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시었다. 북한식 그대로 표현한 거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루 섭렵한 융복합인재 조국 교수님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루 섭렵한 융복합인재이시다. 산업명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정수에 서시고 사모펀도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신 분이 조국 교수님이시다. 앞에서는 사회주의와 평등 법치를 설파하시고 뒤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규제들을 탁월한 기민성으로 자유롭게 피해가며 축적한 조국 교수님말로 투자의 기재 장하석 교수를 압도한다. 교수님은 민정수석의 지휘를 통해 고급 내부 정보를 습득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가족재산을 형성하였고 동생의 위장이혼을 통해 기술보전기금 40억을 떼먹고 어머니와 동생은 전 재수의 명의로 된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면 아주 현재 정부와 미래에 아주 풍자한 게 참 정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면서 제가 이것을 말한 것은 우리가 아주 말씀을 보고 또 성령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파수꾼이니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기 너희 열리니까 너희가 민족이나 이념을 떠나서 이 시대와 이 나라의 현실을 어려움과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리고 기도하라. 파수꾼과 정부자 역할을 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정부를 위하여
알릴 건 알리고 또 우리 할 건 하면서 또 우리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들의 말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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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